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 어느 심장병 의사의 12년의 실험과 기록에 대해서 콜드웰 에셀스틴 의학 박사 강신은 옮김 클린턴 대통령을 12kg 감량시키고 음식으로 심장병을 완치시킨 양심 의사라. 그렇게 했군요. 지연이 콜드웰 에셀스틴 의사가 된 후 15년 동안 각종 수술을 시행하며 미국에서 일반 외과 분야 최고의 수입을 올리는 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의사인 아버지와 역시 의사인 장인 어른이 여러 번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돈 버는 의사를 포기하고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약물과 수술로는 병을 고칠 수 없고 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음식만으로 병을 치료하는 양심 의사로 들어선다. 1985년부터 세계 최고의 심장센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죽음에 임박한 관상동맥질환 말기 환자 18명을 설득해서 지방이 없는 채식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진행했고 끝까지 참여한 환자 모두를 죽음에서 부활시킨다. 그 이후로도 이들에게 단 한 건의 관상동맥질환도 발생하지 않았다. 12년은 이 분야 최장기 실험으로 의학 역사에 기록이 된다. 그 이후에 햄버거 광으로 유명한 클린턴 전 대통령을 설득, 채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중 15g을 감량시켰다. 또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의 스텐트 시술과 바이패스 시술을 받은 클린턴을 심장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뉴욕타임스의 대대적인 기사가 실리면서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올림픽 조정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청동 훈장을 받았다. 예일대 졸업, 미국 뇌분비외과 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벤자민 스포크 어워드 최초의 수상자이다. 옴견이는 서울에서 문학을 했다. 뉴욕에서 신문 방송학을 했고 이렇게 책을 번역을 했네요. 몸이 탄탄하게 보이네요.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2015년 4월 15일 초판으로 됐네요. 참 7년 정도 됐는데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어느 심장병 의사의 12년. 책을 존 맥두걸 사람치고 하워드 리먼 뭐 이런 다양한 이 책을 추천했네요. 1991년 여름에 나는 아침 일찍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온 전화였다. 그는 중국에서 진행된 내 연구의 내용이 실린 것을 뉴욕타임즈에서 읽었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해서 그러나 저는 의저로 설득당했다 해서 다름 아닌 윌리엄 딘 오니시 박사 생활습관과 이렇게 해서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마음이 설렸다. 그래서 음식으로 관상동맥질을 완치시킨다고 세미나는 성공적이었다. 모든 것을 주도하는 누구였을까?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에셀스틴 박사다. 나와 나의 아내 카렌은 에셀스틴 박사와 그의 열정적인 아내 앤과 매우 친하게 지냈다. 나는 감히 이 책이 20세기에 실행된 실험 결과 중에서 최고의 성과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 자, 이렇게 콜린 캠벨 미국 코넬 대학교 교수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이시다 했죠. 자, 저자 서문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30년 전 그 당시 나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했다. 이 병원은 매년 수많은 환자가 몰려와서 세계적인 심장센터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었다. 사실 외과 의사는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거나 그 환자를 다룰 수많은 도구가 있다. 그러나 내과 의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몇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환자에게나 의사에게나 가장 힘든 일이다. 적어도 1985년 전에는 그랬다. 내 병실에 온 환자들은 미안하다는 나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내려지는 사망 선고였다. 환자들의 사기를 꺾는 가장 심한 말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수술을 실행했는데도 말이다. 심장수술, 혈관 확장 시술, 스텐트 시술 등 첨단 의학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성기능을 잃게 된다. 거의 대부분은 가슴 통증과 협심증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하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앉아서 잠을 청해야 했다. 아주 극소의 사람만 조금 걸을 수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통증 없이 병실을 걷기가 힘든 처지가 된다. 그야말로 반송장이 되는 것이다. 환자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치료 방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음 것들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기름에 튀긴 패스트 스테이크 유제품과 이별하라. 한마디로 지방을 식당에서 없애라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부분의 서구인들이 먹는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먹는다면 의사가 내린 사망 신고서를 부활 신고서로 바꿀 수 있다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이제 사람들은 많이 현명해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방으로 다이어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참 지방을 끊고 채식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예를 말하고 있네요. 새로운 생명을 찾기 위해서 각종 연구를 한 그래서 바로 저지방 식사 즉 채식이다. 한빌라도 모르는 사이에 딘 오니시 박사가 음식 습관을 바꿔서 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갖던 희망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대부분의 환자들은 지금 모두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책은 처음 내게 몸을 의탁해 온 환자들의 것이다. 자, 이렇게 옴균이의 말을 볼까요? 나는 10년 전에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그 당시에 막 채식을 시작할 때 친구가 놀러와서 어쩔 수 없이 삼겹을 꼬도 먹었다. 설거지 하면서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돌아가는 허연 기름이 묻은 프라이팬을 생각했다. 세제가 없어서 기름기를 닦을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이 몸에도 일어나겠구나. 기름 자체가 우리 인간이 250만 년 동안에 진화하면서 항상 굶주렸다. 우리 몸에는 기아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이 몸에 들어오면 재빨리 저장해서 만약에 올지 모르는 기아 상태에 대비했다. 자, 이렇게 진화 생물학자들이 의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하루에 겨우 한 끼, 많아야 두 끼 정도를 먹었으며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육식을 했다고 한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한국인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고기를 먹었을까? 옐친, 네로, 처칠 이 세 사람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렇다 모두 위대한 정치가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옐친은 동맥경화로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 네로도 뇌졸중을 앓다가 심근경색, 처칠도 두 번의 뇌졸중을 앓다가 세 번째 결국 사망. 한국에서 사망 원인 1위는 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포함해서 하루에 무려 160여 명이 사망한다. 1년에 무려 6만 명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경기도 가평군의 인구가 매년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과도한 지방 섭취다. 무섭지 않은가? 진실은 너무 단순하다. 에셀스틴 박사는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12년 동안 동맥경화에 걸려서 죽어가는 1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단순히 음식만 바꿔서 실험이 끝까지 참여한 환자 모두의 목숨을 살려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화제다. 던킨 도너츠를 수십 개나 먹던 사람,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랑하는 클린턴은 결국 2004년에 간상동맥 우회 수술을, 2000년에는 폐질환 수술을, 2010년에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런 그가 에셀스틴 박사의 지도로 음식 습관을 바꾸고 나서 15kg을 감량하고 심장병을 완치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뉴욕 타임스에 소개됐던 에셀스틴 박사의知名도를 높여서는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셀스틴 박사의 책에 한 번도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던 화들짝 놀랐다. 에셀스틴. 자, 이렇게 골고루 이런 책이 제목이 있네요. 음식으로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1996년 11월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수술을 했죠. 일이 끝나고 누구 얘기일까? 바로 나의 선배 조 크로우 박사의 경험입니다. 나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유방암과 가장으로 있었는데 그는 나의 전임자기도 했다. 그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는 겨우 나이 44세 때의 일이다. 그는 살도 찌지 않았고 당뇨병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이 책에서 나는 조 크로우 박사를 포함해서 많은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나는 이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왔다. 나는 지방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가에 관해서 특히 혈관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갈 것이다. 특별히 관상동맥 질환이 나의 전문 분야다. 나는 아주 혁명적이면서도 단순한 방법으로 조 크로우 박사와 모든 환자들을 치료했다. 질병이 영원히 사라지게 한 것이다. 나는 아무런 약도 사용하지 않았다. 나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혈관 질환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더 이상 재발할 가능성도 1%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은 지방 때문에 발생하는 심장병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심장병은 현대 서구사회의 각종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재앙이다. 증거는 넘쳐난다. 관상동맥 질환은 서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망 순위 1위이다. 미국만 놓고 보면은 1년에 50만 명이 이 병으로 사망한다. 이보다 무려 사회가 사람들이 심근경색과 관련된 질병을 앓는다. 아주 미미한 증상을 가진 환자로부터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전혀 감지 못하는 침묵의 환자까지 포함한다면 심장병 환자는 1년에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남자 2명 중에 1명, 미국 여자 3명 중에 1명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질병을 경험한다는 말이다. 이 세계말적인 유행병의 대가는 가혹하다. 미국 경우에 매년 심장병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2,500억 불, 275조 원이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2년 반 동안 사용한 금액이며 이라크 침공이 2년 반 미국 전체 연구비, 개발비 포함해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심장병에.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금액이 심장병의 예방에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심장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만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스탠드, 레이저, 풍선 등을 사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각종 의학적인 치료와 뇌졸중을 위한 심장미약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양심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관상동맥 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하다. 바로 음식이다. 음식 식습관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내가 추천하는 음식 질환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생선, 고기는 어떤 것도 먹지 말자. 우유 및 우유로 만든 제품 먹지 말자. 어떤 종류의 기름도 먹지 말자. 올리브 오일 및 건강에 좋다는 어떤 기름도 안 된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아보카도 및 견과류도 먹지 말아야 한다. 아보카도, 견과류도 먹지 말자. 그러나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야채, 푸른색 채소, 뿌리 식물, 노랑, 빨강, 노란색 모든 색깔의 잎채소, 만두콩, 렌틸콩을 비롯한 각종 콩류, 통곡물 그리고 어떤 첨가물도 없는 통곡물로 만들어진 각종 빵이나 파스타, 모든 종류의 과일. 상태가 좀 심각한 환자를 상대로 실시한 12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다. 놀라웠다. 내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상당히 회복되었거나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프로그램의 원칙에 100% 따라주는 환자들의 경우에 불과 몇 주 만에 협심증이 사라졌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나의 선비의 조크로 박사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1996년의 심장마비 이후에 검진한 결과를 보면 심장변편 아랫 부분 건성동맥 심하게 막혀 있었다. 그는 40대 젊은 나이였고 아내와 세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수술 중에 사망할 수도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바이패스 시설, 건성동맥 우회 시설, 혈관 확장 시설, 스텐트 시설 등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의사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도 격언을 몸소 실천해 보인 셈이다. 그는 그 상황을 전혀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는 항상 성실하게 운동했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156, 정상은 240이면 위험한데 240 넘으면 매우 위험으로 한데 정상이었다. 생활습관도 건전했고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런 몹쓸 병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심장질환이 나의 관심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고가 있고 나서 2주 후에 그와 그의 아내 메리를 우리 집에 초대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실험 결과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채식 중심의 식생활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설명의 여지를 금방 알아차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벼랑 끝에서 선 기분이었지만 신랄 같은 희망을 발견한 기분이에요. 저 아내 메리가 식사 후에 그렇게 인사했다. 그들은 즉시 나의 프로그램에 승선했다. 콜레스테롤 강화제와 함께 병원에서 저는 모든 약봉지를 휴지통에 버리면서 치료에 대한 새로운 방향들을 잡았다. 그들은 마치 중세의 수도사처럼 엄격하게 규칙을 따라왔다. 결국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89까지 떨어졌고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98에서 38까지 떨어졌다. 나의 충고에 따라서 채식 위주의 자연식으로 바꾸고 2년 반쯤 지났을까 그는 아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심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어요. 혈관이 완벽하게 청소되었습니다. 10년이 흐른 후에 그의 아내 메리는 10년 전 우리가 가졌던 저녁 식사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에셀스틴 박사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먹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혼탁한 공기가 가득한 공장에서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산골로 이사온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최근에 10년 동안의 공장의 공기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리 빨리 식생활을 바꿀 수 있냐고 물었어.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당신의 친구가 처음 제안받은 치료법이었어요. 물론 저는 박사님을 신뢰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만일 누군가 내게 혈관 확장 시술을 먼저 권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채식은 두 번째로 시도했겠죠. 30년 가까이 내가 환자의 병을 고쳐온 방식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채식이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한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음식을 먹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는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물도 받게 될 것이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도 몸무게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비만의 어떤 사람은 날씬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먹어도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요즘 들어서 많은 의사들도 음식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습지 않은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의사가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거의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였다. 그러나 요즘은 음식 습관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자각하게 되었다. TV에 나와서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지 마라는 살 필요가 없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 의학계에서 질병치료 방법은 엄청난 진보를 거듭해왔다.
이렇게 해서 우선 비용이 많이 들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우며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때도 오늘날처럼 심장병과 심장수술이 집중해서 광신적으로 그 산업을 확장한 때는 없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세계 병원에서 행해지는 혈관 확장시설, 관상동맥 우회시설의 50%가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렇군요. 아름다운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계는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왜곡시키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오동하는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의료 행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들은 공공의료 행위와 무관하다. 그들은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거대한 공전임에 틀림없다. 변화의 물결을 또 옆에서 함께 흐르고 있다. 많은 내과 계통의 의사들과 연구자들은 건강유지의 핵심이 생활습관, 혈압관리, 금연, 콜레스테롤 조절, 운동, 음식 습관이라고 동의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와서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서구식관에서 노출된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피츠버그 대학의 로이스 쿨러 박사가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수많은 이렇게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콜레스테롤 저하를 위한 약물 치료가 기계를 동원한 첨단 치료보다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당시 심장 전문의들은 엄청난 정거리가 되었다. 심장학계는 동의하고 싶지 않죠. 귀를 닫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다. 당신이 맞추었다. 돈, 어로 수입과 관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활습관을 바꿔서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에 보호먹기는 수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나는 내과 의사로서 생활습관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함을 깨달았다. 우리는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근본 개선책이 필요했다. 자,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법을 대해서 전 세계 인구의 70억 중에서 무려 50억이 내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은 그들의 음식 습관이자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심장질환이나 만성질환을 듣지도 못한 남의 나라 일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법은 서구식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다. 혈관이 막혀서 비명 행사하기 일보 직전인 바로 그들은 모두 지방이 가득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은 칼을 대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법과 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음식 습관 개선 중에서 만을 주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음식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내 환자 중에 제리 머피라는 분이 있다. 그가 67세가 되던 해에 나를 찾아왔다. 그의 심장병 전문의가 머피에게 심장수술을 권했다. 그는 그의 가슴을 칼로 찌는 것을 여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피하고 싶어 했다. 지금 그의 나이는 80대 중반이다. 그는 남자로서 20년 가까이 더 살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심장질환을 고생하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한두 명 있을 것이다. 내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 심장질환을 인류에게서 완전히 몰아내는 일이다. 우리 인간의 혈관은 비록 90세라 해도 9살처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내 프로그램은 좀 엄격한 편이다. 지름길이 없다는 말이다. 타협도 하지 않는다. 기숙사 사감이나 군대 훈련 조교처럼 엄격한 면도 있다. 실천을 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당신 또 나의 제안을 따르기만 하면 당신의 병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수술요법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도한 지방 섭취로 막혀버린 혈관에 대해서 이렇게 채식만으로 깨끗해진 동맥에 대해서 쭉 뚫혀졌다 이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제2혈관 성형시설, 제3의 바이패스 시설, 스텐트 시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계속 그렇게 잘못된 식습관을 하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돈 버는 의사에서 가난한 의사로 방향을 틀다. 이렇게